안녕하십니까, 김성전입니다. 오늘은 F-35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 공군은 F-35A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F-35는 현재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작전의 신뢰성, 그리고 정비성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현재 이 항공기는 개발 과정에서 기술적으로 풀리지 않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 국방부는 이 비행기에 대해서 작전 신뢰성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현대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의회 회계검사원, 그러니까 GAO라고 하는 미의회 회계감사원에서 F-35에 대한 성능 개량 작업을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평가 분석한 다음에 5가지의 추천사항을 국방부에 제시하고 있는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9년 4월 달에 만들어진 보고서로서 최근에 발간된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현재 2044년도까지 대략 2,500여 대의 F-35를 구매할 것으로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죄송합니다. 네, 총 2,470대 항공기를 2044년도까지 구매할 예정이며 현재 예산은 총 4,060억 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능 개선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선 쉽게 색적되지 않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스텔스 기술을 좀 더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발전된 센서를 갖춘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네트워크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여기에서 이 GAO가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우선 적정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작전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 F-35 최종 결정 과정에서 당시에 제가 수많은 언론에 출연하면서 F-35의 도입에 있어서 몇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보고 결정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록히드 마틴 쪽에서는 제가 굉장히 영향력 있다고 판단했는지 록히드 마틴에 근무하는 한국인 투스타 예비역 소장 그리고 대령 분과 그러니까 두 분과 또 이 당시에 아마 이것을 판매하는 데서 상당히 영향력 있는
로키드 마틴 높은 간부를 제가 강화문에 있는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F-35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미 의회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와 관련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F-35의 경우는 돌아가신 고 맥케인 상원의원, 그러니까 미국에 있어서의 보수의 아이콘이며 또 월남전 당시에는 F-5 팬텀 조종사로서 출격하였다가 격추당하여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귀환했던 맥케인 상원의원이 결사 반대했던 전투기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기술적인 문제점 그리고 굉장히 부족한 항공기라는 판단을 하여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은 오늘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게 됐고 앞으로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470여 대의 항공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성능을 개량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작전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작전 신뢰성과 또 정비성을 증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모더나이제이션, 현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능력,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들의 표현에 의하면 unresolved,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해결하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당시에 저는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부족하고 또 이 고유 결함을 가지고 있는 전투기를 지금 도입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것은 한번 도입하게 되면 적어도 30년 내지 40년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도입하더라도 그 당시에 아니라 성능이 개량된 것을 그때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추천을 했었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한국 공군이 KF-X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KF 사업에서 과연 기술 이전이 가능한가를 저는 로키드 마틴 쪽에다가 물었습니다. 그 당시에 특히 문제가 됐던 부분은 기술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 한국 공군은 스텔스 기능을 보고 스텔스 전투기를 구매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스텔스 항공기는 두 가지 형태로 스텔스 기능을 강화합니다. 첫 번째는 설계에 있어서 레이더 반사파에 그 반사되는 양을 최소화하는 설계 구조. 두 번째는 스텔스 도료를 통해서 전자파를 흡수하는 방법. 그런데 문제는 전자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는 굉장히 부식성이 크고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F-22와 F-35는 똑같은 스텔스 전투기로서 스텔스 기능의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데 이 스텔스 도료는 비행기의 온갖 틈으로 스며들어서 비행기의 가장 중요한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조종면을 움직이는 그 연결 부위 같은데 파고들어서 약한 부분을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F-22의 경우는 비의회 자료에 의하면 가동률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10대 비행기가 만약 이륙해서 임무를 하게 되면 2대의 항공기만 바로 임무에 투입할 수 있고 8대는 정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실전에 있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고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비사들이 다시 재출격을 위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면 그 비행기는 가동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을 원래 출발할 때는 어떤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출발했으나 그 기술들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성 상태에서 이 비행기는 지금 시장에 나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맥케인 상원이 반대했고, 저 역시 우리가 구매를 하더라도 F-35를 현 시점에서 구매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제가 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공기 기술 이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A사 레이더입니다. 그러면 과연 A사 레이더를 포함한 고도의 기술을 한국에다가 이전해 줄 것이냐. 제가 물었을 때 그들은 이전한다고 했으나 그것은 미국의 시스템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실화가 됐죠. 당시에 방위사업청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가 결국 미국이 기술 이전을 안 해주는데, 미국은 그 항공기 제작회사가 항공기를 팔아먹기 위해서 기술을 이전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그 기술에 대해서 국방성, 미 공군, 그리고 미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결국 그 기술은 이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선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당시에 이 기술 이전이 보장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그것은 현실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F-35를 도입한 우리는 앞으로 이 성능 개량 작업, 그 대표적인 건 지금 브록 4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개발할 때 브록 1, 브록 2, 브록 3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이제 오는데, 그동안에 3번의 그 변화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다시 보완해서 브록 4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미 공군, 미 해군, 미 해병대가 같이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 F-35는 3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A타입은 미 공군이 사용하는 보통 우리가 그 컨벤셔널 재래식 이착륙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고, B타입은 short takeoff landing and vertical takeoff landing,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 뜨고 내릴 수 있거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서 이것은 미 해병대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상륙함에 실는 것이고, 한국 공군이나 아마 자위대 공군도 앞으로 항모를 건조하면서 이것을 탑재하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영국 해군은 과거에 인빈시블급 경항모를 없애는 대신에 이번에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2대를 발주를 했는데, 한 대는 2017년에 작전 시행을 했고 한 대는 내년 2020년도에 아마 작전이 시행이 될 것입니다. 그 항공모함에 실린 비행기가 바로 B타입이고, C타입은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해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미국의 항공모함에서는 카타필트, 이륙할 때 비행기를 쏘아주는 장치, 그리고 내릴 때는 뒤에 후크를 이용해서, 후크라는 건 갈고리입니다. 갈고리를 이용해서 이 어레스팅 기어라고 이렇게 쇠줄이 있습니다. 그 쇠줄을 쭉 깔아 놓으면 그 쇠줄에 이제 걸리게 해서 착륙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C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가지 항공기 모두 이 공통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F-22의 경우는 엔진을 2개를 가지고 있지만 F-35의 경우는 엔진을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부착을 하는데 이거로 인해서 비행기가 뚱뚱해지고 그 효과로 탑재 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F-22의 가동률이 20%인 점을 감안할 때 F-35도 마찬가지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 의회에서 F-35에 대한 승인을 해주면서 그 스텔스 도료에 의한 부식성 문제, 그리고 작전 신뢰도의 문제에 대해서 그 해결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현재 전투기들이 생산됐기 때문에 미 공군은 또 미 해병대, 미 해군은 차기의 F-35를 조달할 때는 성능이 개선된 것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5가지의 추천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의 추천사항을 살펴보면은 첫째, 국방장관은 F-35에 대해서 그 실현 가능하고 또 수정 가능한 그 작전 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비행기를 만들라는 추천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작전 신뢰도와 정비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획을 수행함에 있어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그 지침을 수립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그 작전 신뢰도와 정비 능력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라고 그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국방장관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산에 대한 우선순위, 그러니까 프로그램상의 여러 가지 성능을 개량한다거나 작전 시대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항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성능을 개량해라.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이제 브록 4, 5번째 추천사항은 뭐냐면 브록 4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사업의 완성도를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상의 완성도를 맞추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로 인해서 그 항공기 가격을 굉장히 올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시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짜고 거기에 대해서 또 독립적인 예산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모든 이제 이 항공기 성능을 개선함에 있어서 그 전체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아까 정하라 그랬으면 정한 데서 가용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에 대한 분배, 그리고 또 항공기의 결함, 그 예산, 그리고 그 하나하나의 따로의 기술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판정을 한 다음에 실현 가능한 것만 하라는 5가지의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미 국방부는 마지막 4번째, 5번째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구체화한다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이 전투기를 개발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성능 개량하는데 일단 제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것은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비행기를 사오는 입장에서 그러한 결정은 매우 신중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독도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일본 전투기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뭐 이미 알려진 바로 이 일본은 100여 대의 F-35를 추가 구입하는 것을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경우 성능이 개량된 전투기를 많이 보유하는 반면에 우리는 현재 들어오기로 됐던 40대에서 또 추가로 뭐 한 20대 정도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성능이 일본과 대등한 전투기를 갖는다는 보장이 없고 또
일본과 우리는 또 이 체결한 계약 방식이 달랐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주는 그대로 받지만은 일본은 자체 조립으로 만들면서 모든 계약을 일괄 타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거를 쪼개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제작을 하면서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전투기를 구매하거나 전력 증강 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국군에 있어서는 이러한 데, 뭐 예를 들어서 국방부 같은 데 가면 자문위원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공군 고위 장성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F-35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고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단지 피상적으로 F-35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결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40년 동안 그 비행기를 써야 되고 또 이 비행기를 성능을 개량해서 쓰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 원천적인 처음부터 설계할 때 어떤 성능을 개량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전투기와 이미 만들어진 것을 또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개량을 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과 아울러 어떤 기술들은 담을 수 없는 형태가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도입하고 앞으로의 모든 무기를 도입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것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연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제가 이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공부해서 그것이 육군 무기가 됐든 해군 무기가 됐든 공군 무기가 됐든 정확하게 공부하여서 특히 미국의 자료 또 유럽의 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